지은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에는 그녀의 비밀 일기장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민지와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즉시 결혼을 주선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긴 물결 모양의 검은 머리와 반짝이는 눈, 우아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녀였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민지는 28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짧은 밥 헤어와 부드러운 미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강인한 성격으로 주변을 이끌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 두 사람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이 커피를 엎지른 사고로 시작된 만남은 곧 대화로 이어졌고 공통의 관심사인 책과 음악으로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눈빛에 끌리게 되었다. 지은은 민지의 따뜻한 미소에 위안을 느꼈고 민지는 지은의 섬세한 감성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을 가진 지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딸이 명문대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고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체면을 중시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부모는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은 정상적인 삶을 기대했다. 두 사람은 몰래 데이트를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곧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했고 민지는 학교에서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에게 우리 정말로 괜찮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지은의 어머니가 일기장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이 집에 들른 날 방을 청소하다가 숨겨둔 일기장을 찾은 것이다. 메시지를 받은 지은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당장 집으로 와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택시를 탔다. 머릿속에 후회와 공포가 맴돌았다. 왜 일기장을 그렇게 방치했지? 왜 민지와의 관계를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한 지은은 어머니의 눈빛을 마주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건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갈등이 싹트고 있었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불안은 모든 것을 왜곡시켰다. 민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요즘 동성애 관련 뉴스가 많네? 이해가 안 가라고 말하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 어머니가 결혼을 주선하신대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결혼을 거부할 수 있을까? 민지는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저 민지 좋아해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가 불행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했지만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스토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고민은 깊어졌다. 어머니의 결혼 주소는 구체화되었고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었다. 30살의 성공한 변호사, 외모도 좋고 배경도 탄탄한 남자였다. 지은은 처음 미팅에서 그를 만났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미팅 후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미팅 있었어. 정말 싫었어. 민지는 그만두라고 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이 무너질 거야. 아버지가 충격받으실 텐데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민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고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라고 대답했다. 이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민지는 학교에서 더 많은 압력을 느꼈다. 한 학부모가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 이상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민지는 그 말이 자신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 느껴 불안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우리 공개할까? 라고 제안했지만 지은은 자니 그럴 수 없어. 모든 걸 잃을 거야 라고 거부했다. 이 결정은 민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지은의 가족 압력은 더 세졌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버지는 내가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키스했던 날, 한강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 행복이 이제 고통으로 변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개인적인 일이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사랑 때문에라고 생각했다. 이 스트레스는 그녀의 업무 성과를 떨어뜨렸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업 중 실수를 저질렀고 동료가 걱정했다.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서로를 안았지만 대화는 무거웠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절대 안 돼. 싸워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행 후 지은은 어머니의 압력에 못 이겨 결혼 미팅을 또 잡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소리쳤다. 지은은 미안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라고 변명했다. 이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지는 혼자서 고민했다. 지은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혼자 버틸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일기장에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라고 썼다. 사회의 정형은 그들을 옥죄었다.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지은은 채널을 돌렸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결국 지은은 결혼을 수락할까 고민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터였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이 결혼 미팅을 계속하는 걸 알게 된 민지는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우리 이야기하자.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저기서 안 돼. 어머니가 계셔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피하지 말라고 밀어붙였다. 이 대치로 어머니가 나왔고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고 너 누구야?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민지는 저 지은 씨 사랑해요 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지은을 끌어들이며 당장 들어와 라고 했고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이 사건은 지은의 가족을 분열시켰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사업에 타격이야 라고 화를 냈다. 지은은 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우리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로 찾아갔다. 왜 그래? 우리 사랑인데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이별은 민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민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그런 건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이 반응은 민지의 고립감을 키웠다. 지은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울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민지는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너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이 침묵은 민지의 상처를 깊게 했다. 지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민지는 참을 수 없어 결혼식장 근처에서 기다렸다. 지은을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지은도 민지를 보았지만 고개를 돌렸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결혼 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이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지를 생각했다.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쓰다 지웠다.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해 교사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지은은 간호하며 후회를 느꼈다. 엄마,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백했다. 어머니는 미안해. 내 행복을 생각 안 했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미안해.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다. 이 선택은 지은의 가족을 다시 흔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가족을 망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모든 걸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민지는 지은의 이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은 민지를 찾아갔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지는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라고 말했다. 이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고 민지는 학교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싸웠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서로를 격려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가족의 지지 없이 친구들의 배신 속에서 결국 그들은 해외로 이민을 고려했다.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사랑이 있으면 어디든 이라고 말했다. 이 여정은 그들을 성장시켰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공원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과연 사랑은 모든 사회적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